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육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육감이 뭐냐면 우리 육체의 감각, 센서 기관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의 육감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우리가 예상치도 모르고 미처 알지도 모르고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센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들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5가지의 오감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거 말고도 우리의 센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센서에 대해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의 센서는 마치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시각과 같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청각과 같고, 요즘은 포디플렉스인가? 이런 무슨 의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냄새도 나고, 막 바람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촉각과 후각도 같이 이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즘 최첨단화된 영화관에서 그런, 예전에는 처음에는 처음에 영화가 나왔을 때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무서운 그냥 화면만 나왔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의 오감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최첨단 영화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영화관에서 나오는 그런 앞에 나오는 스크린 시각, 그리고 소리, 청각, 그리고 의자에서 나오는 바람과 그리고 향기, 그리고 냄새, 그리고 이게 떨림, 요런 걸로 해서 더 실감나게 우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마치 테이프에 감겨 있듯이 하나하나 어느 상황이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어떻게 하면 의자가 이렇게 들고, 어떻게 이 상황이 되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음악의 악보와 같죠. 우리의 몸도 마치 이런 음악의 악보와 같이 다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악보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우리는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육감입니다. 마치 디지털된 최첨단 요즘 포디플렉스라는 하여튼 요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몸 안에는 이미 그런 데이터들이 다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 통해서 그 데이터가 쌓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그 데이터가 유전이 됩니다. 이게 초반부터 이게 좀 이상한 대로 이게 흐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육감이란 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외부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아들이는 센서 기관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오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섬감각, 이 섬감각이라는 말이 있나요? 제가 만들었나? 하여튼 이 이런 성관계를 하거나 하면
이거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오감에 속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있고 이것도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그게 정보가 저장이 되지요. 뭐 오르가즘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정보가 이게 몸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어떤 이성을 골라야 할지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린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연애를 많이 하시고 이성 관계를 많이 다른 이성하고 많이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렴풋이 알 듯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면 복통, 두통, 통증이 있습니다. 복통은 이거는 오감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통도 오감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뼈나 관절, 여러 내장 같은 통증에 대한 건 이게 오감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밀히 우리의 육체의 육감의 센서 기관입니다. 이런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을 가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아니면 쉬어야 할지 우리는 그거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통증이 없으면 우리 인류는 아마 예전에 멸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직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감에서 약간 좀 비슷하면서도 좀 틀리기도 한데 그 육감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은 보통 이게 사냥꾼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에 이게 계산적인 게 이게 좀 많이 이게 되는데 많으세요. 여성들은 감성적인 면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왠지 이성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알아요. 뭐 이게 예전에 대표적으로 뭐 시저 부인이었나? 이게 왠지 오늘 나가면 남편이 죽을 것 같은데 아이나 다를까 그때 가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여자의 직감, 여자의 육감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직감이라고도 말하고. 이게 직관, 직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센서 기관입니다. 요거 말고도 우리의 인간은 많은 센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잘 발달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게 잘 발달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는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시각화를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센서 기관이 약간 퇴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각이 이게 완전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청각이나 후각 아니면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하게 된다. 대표적인 게 육감, 무의식적인 육감 센서가 많이 발달하기도 하죠. 자, 육감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오감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감으로 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인체에는 많은 센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나중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대해서 지금 이게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내놓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감각이 엄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설명하냐면 마치 이런 이 오케스트라 마치 이게 센서처럼 이게 입력이 돼서 데이터가 돼서 이게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으로 이게 각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특수 감각 센서가 다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제일 시각이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 시각에 많이 의존을 하지요. 그러면 어두운 데서나 아니면 이게 심야의 깊은 데서 사는 물고기들은 어디에 의존할까요? 그 동물들은 빛에 이게 빛의 정보가 거의 없는 데 살기 때문에 다른 대체적인 정보에 센서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음파, 이게 대표적이죠. 돌고래도 초음파를 쏘므로써 이게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 천적이나 지형 같은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게 뿌연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수영을 하다 보면 뿌연 물에 들어가면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단 1m 앞도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더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고래 같은 이런 동물들은 초음파를 씀으로써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센서가 발달된 겁니다. 박쥐도 똑같죠. 저녁에 활동하니까 빛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보가 저녁에는 거의 없으니까 초음파로 통해서 정보를 주변의 물질이나 아니면 천적 같은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초음파지요. 이게 생존을 하는데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초음파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를 쓰는 능력은 그게 몸으로 그 동물들은 그것도 인간과 똑같이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으로 그게 다 각인이 되고 그게 입력이 됩니다. 그게 경험 정보화가 되죠. 하지만 인간은 초음파가 없으니까 초음파에 대한 경험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지요. 초음파하고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험 정보를 쓰는 게 또 틀리지요. 입력하는 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곤충이 더듬이로 해서 이게 의사소통을 하고 좀 텔레파시 비슷하다고. 이게 주파수가 틀린데 좀 현대 과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게 좀 약간 제가 이거 안 알아봤는데 곤충도 더듬이로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더듬이로 통해서 주변의 소리 진동을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주변 상황을. 그리고 더듬이로 통해서 이게 후각적인 부분도 발달한 동물이 있는 걸 알습니다. 달팽이의 더듬이는 많이 이게 다른 곤충하고 많이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다들 달팽이 이게 더듬이야 그 위에 눈이 있지 않냐고. 제가 알기로는 눈은 없고 빛에 대한 센서를 그걸 눈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알기로는 달팽이는 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애니메이션 하면 이게 더듬이 위에 눈이 있는 걸 많이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빛으로 해서 감지를 하나? 이건 제가 이거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지만 분명히 이 동물 말고도 여러 동물들은 각각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의 외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걸 육감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그 특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우리의 몸에 쌓이는 경험 정보가 틀리고요. 당연히 인간은 인간에 맞게 그 센서에 맞게 해서 그 경험 정보가 몸에 입력이 됩니다. 자, 오늘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요? 자라를 한번 물려가지고 호되게 이게 손이 물려가지고 이게 고생한 사람들은 자라하고 비슷한 소뚜껑을 봐도 이게 두려움이 팍 올라옵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경험 정보화된 겁니다. 그게 이게 감염화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좋다고 할 수가 있나요? 나쁘다고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이런 경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에게 한번 물리면 다음부터는 자라에게 안 물리기 위해서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런데 너무 이게 트라우마로 너무 자라한테 크게 오다 보니까 자라하고 비슷한 소뚜껑만 봐도 막 이거 벌벌벌 떨어요. 그럼 밥을 내야 하는데 소뚜껑은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소뚜껑을 만약에 주부가 옛날에 이게 밥을 해야 하는데 자라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너무 아파 소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해야 하는데 소뚜껑 보면 이게 머리 같아가지고 이게 놀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게 작용으로 될 수 있나요? 자, 하지만 진짜 자라를 봤을 때 아니면 자라와 비슷하고 배민 같은 걸 호되게 한번 당한 경험 정보가 있으면 두 번 다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 몸이 말립니다. 왜? 몸에 이미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육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